지금 이거 숙제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로 문제되어 있는 건 답이 안 써 있어. 엄청 당황했네. 요거는 어, 답 안 나와 있는 거는 다시 따로 체크를 해서 음, 답을 줘서 이걸 어떻게 전해줘야 되나.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 근처에 있나? 아직 연휴 기간 동안에는 1층에다 맡겨놓게, 데스크에다가. 나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날 때 어떻게 줘야 되지? 근데 고민해볼게, 어떻게 줄지. 아니다, 방법이 밖에 없네. 엄마한테 문자로 순서대로 써줄게. 기억 니은 디귿 빠져있는 거 답지를 순서를 이렇게 엄마한테 써줄게. 그래서 엄마 보고 답 달라 그래. 엄마한테 문자로 정리해서 보낼게. 씨, 그게 하면서 뭐 빠졌나 보네. 거기만. 자, 아무튼 볼게. 허블의 법칙 이어서 허블의 법칙 응용. 이제 허블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원래 허블의 법칙 그래프는 이거잖아. VR. 그러니까 이거는 등속 팽창이다 이 뜻이잖아. 이렇게 가면 이제 등속 팽창이다. 허블 상수가 안 바뀌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는 등속 팽창은 아니지. 등속 팽창은 아니야.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건 가속이야, 감속이야? 이건 가속이 되니 감속이 되니? 이거는 가속이 된다. 가속. 수학에서 수학에서 감소인데 이러면 안 된다. 왜? 자, 멀리 있는 지점이 과거지. 옛날부터 멀어진 지점이야. 멀리 있는 데는. 가까이 있는 데는 최근이지. 그러면 과거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랬어. 근데 최근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됐어. 그럼 최근이 과거보다 허블 상수가 크게 나오네. 그러면 최근으로 오면서 팽창 속도가 빨라진 거지.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는 가속 팽창이야. 이건 가속이야. 그러면 요렇게 그려지면 이게 요건 감속 팽창이 된다 이거지. 요거는 감속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간단하게 그래프 나왔을 때 가속인지 감속인지 구분해야 된다. 다만 세로축 가로축 뭔지는 잘 확인해 봐야 돼. VR일 때나 그런 거야. 자, 두 번째는 V는 HR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V는 HR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에서 봤는데 어떤 A 은하가 있는데 얘는 거리가 10 떨어져 있대. 자, 단위 뺄게. 10 떨어져 있대. 근데 B를 봤는데 B는 20 떨어져 있대. B는 20 떨어져 있대. 그러면 A에서 봤을 때 B의 거리의 최대값이 얼마야? 최대값은 30. 제일 멀 땐 30이지. 물론 전제 조건은 다 동일 평면상에 있다고 나와. 동일 평면상에. 최소값은 10이 나오겠네. 최소값은 10이 나오지. 그런데 최대값이 나오거나 최소값이 나올 때 공통점이 있지. 뭐가 공통점이니? 최대나 최소가 나올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 이게 뭐야?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는 거지. 동일 직선상에 위치한다는 건 공통된 거야. 다만 최대값이 나오는 건 내가 쳐다보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에 있는 거고, 최소값이 나오는 건 같은 방향에 있는 거지. 같은 방향에 있는 상황이다 이거라고. 됐니?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가 나오면 이제 틀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틀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계산을 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일단 직각삼각형 관계를 놓고 문제를 푼다. 근데 직각삼각형 했는데 수치가 안 맞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등변을 한다. 했는데 안 나와. 그러면 정삼각형 관계로 논다. 그런데도 안 나와. 잘못 푼 거다. 그 이외의 상황은 계산하라고 하지 않는다. 무조건 그 세 가지 삼각형 관계 중에 하나다. 무조건. 직선이 아니라면. 막 문제 풀다 보면 뭐 제2 코사인 법칙이 어쩌고 막 이딴 얘기하는데 절대 안 나온다. 그런 건. 왜냐하면 수능 출제 지침에 뭐가 있냐면 타 과목과의 연계를 하지 말라고 써 있어. 그 말은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지학을 못 푸는 문제를 내면 안 돼. 다만 중등 수학은 나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왜 별의 거리 구할 때 로그 함수 쓰는 거 있어. 포그슨 방정식이라 그래서 때려 죽여도 안 나온다. 그 문제는 수능에서는. 왜냐면 그건 고2 때 배우는 수학이기 때문에 로그는 절대 안 나온다. 근데 이제 시중에 사서이나 이런 거 풀다 보면 그런 문제 풀잖아. 그건 그냥 너 틀리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걸 내야 틀리니까. 근데 그건 수능에서는 안 나온다. 기본적인 걸 찾으면 돼. 그냥 기본적인 형태를 찾게 되면 된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제 다르게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봤을 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얘네들 시선 속도 사이의 각이 60도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10이고 얘가 20이잖아. 그럼 이 거리 얼마 된다? 10 루트 3 된다 이거지. 1대 루트 3대 2. 항상 직각삼각형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이거라고. 그런데 구하지 않고 비교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C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10 떨어졌대. D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50 떨어졌대. 근데 C와 D의 거리는 51이래. 51이래. 그러면 내가 C하고 D를 쳐다봤을 때 얘네들의 사이각이 60도보다 크냐 같냐 작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이거는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라는 얘기거든. 그럼 일단은 똑같이 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C를 갖다 놔. 10 갖다 놓고 여기다가 D를 갖다 놔. 그리고 이게 60도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냥. 그럼 60도가 되려면 이 거리 얼마 돼야 돼? 20 돼야 되지. 20 돼야 돼. 근데 얘 50이래잖아 구했더니. 물론 이건 네가는 다른 과정으로 네가 구해내는 거야. 50이면 D의 위치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가 되거나 혹은 여기 위에 있는 위치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만 D 길이가 50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C하고 D의 거리가 그냥 D의 거리보다 멀지. 그럼 D의 위치는 어디? 여기면 절대 안 되지. 이 길이가 절대 51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럼 D는 여기 있다. 그래서 거리가 여기 있다 이거지. 그럼 얘의 각은 60도를 넘어섰다 이거라고. 이렇게 비교하는 건 나와. 이거 뭐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다. 그냥 그려서 놓고 상대적으로 그냥 찾아보는 것 정도지. 요 정도 수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은 실제 나왔고 이건 한번 기출문제로 한번 나왔었고 그래서 허블의 법칙을 이용해서 할 때 이렇게 푼다. 다만 허블의 법칙 할 때 항상 전제 조건이 뭐라고? 등속 팽창을 해야 된다. 등속 팽창. 근데 세 번째 V는 고유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 곱하기 C 도플러 효과 쓰는 식도 있어. 이걸 써서 푸는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근데 저 식은 허블의 법칙 성립 안 해도 쓰는 식이다. 왜 저건 도플러 효과니까. 저건 허블의 법칙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저건 그냥 쓸 수 있는 거야. 이 식은 등속 팽창할 때만 쓰는 식이지만 얘는 그냥 다 쓰는 거라고. 누구한테나. 그래서 얘는 스펙트럼이 나와. 비교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는데 A 은하가 있고 B 은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관측을 한 거지. 근데 비교 스펙트럼 파장 이게 결국에 뭐냐 고유 파장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200 나왔고 여기서는 300 나왔대. 물론 이렇게 간단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근데 A는 이게 210이 나왔다는 거네. 그럼 여기는 기억이래. 얼마겠니 이거야. 자 B는 여기가 니은이 나왔대. 근데 여기서 350이 나왔대. 350. 그럼 기억은 얼마냐 이거야. 기억 은하는 이걸로 구하나 이걸로 구하나 후퇴 속도가 같아야 되지. 즉 V는 고유 파장 200분의 변화량 얼마 10 곱하기 C 이거 한 거하고 얼마 300분의 기억 마이너스 300 곱하기 C 한 거하고 같아야 된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20분의 1이잖아. 그럼 얘도 얼마 나와야 돼? 20분의 1이 나오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지 기억에. 20분의 1이 나오는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라고. 근데 뭐 그건 계산해 보면 되니까 똑같아. V는 원래 파장 350분의 50이잖아. 곱하기 C잖아. 그럼 뭘로? 니은으로 해도 200분의 니은 마이너스 200 곱하기 C 한 거랑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니은이 얼마인지 나올 거라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얘네들의 차이가 10이 차이 났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무조건 얼마보단 커야 된다? 10보단 무조건 큰 숫자가 나와야 된다. 왜?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됐니? 자, 얘네들의 차이가 지금 50 나왔잖아.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무조건 얼마보다 작다고? 50보단 무조건 작은 수치가 나와야 된다 이거라고. 그래서 허블의 법칙에서는 보통은 이걸 섞어서 물어보지.
이걸로 해서 뭘 구하고 저거 이용해서 마저 구하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대부분 나오게 된다. 허블의 법칙에서는. 자, 그럼 이제 허블의 법칙이 설명해 준 게 뭐였냐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였어. 그러면 이제 우주는 팽창해. 팽창 우주론이라고. 우주가 팽창하는 거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나오지. 빅뱅. 얘는 다른 말로 대폭발설이라고 하지. 두 번째 정상우주론. 정상우주론. 이거는 연속창조설이야. 연속창조설. 즉 빅뱅은 우주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빵 하고 한 번 터지고 끝난 거고, 정상우주론은 우주가 지속적인 폭발이 일어났다 이거야. 우주가 지속적인 폭발이 일어났대. 지속적인 폭발이. 그래서 빅뱅 같은 경우는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대. 왜? 한 번 터지고 말았으니까. 한 번 터지고 더 이상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정상우주론은 우주가 지속적으로 폭발한다 그랬잖아. 얘는 우주의 질량이 증가한대.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우주가 팽창하는 거지. 부피가 커지는데 질량이 안 변해. 그럼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되겠니? 감소하겠네. 우주의 밀도는 감소할 거야. 우주의 밀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우주의 온도 역시 하강하게 된다 이거지. 하강하게 된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모형으로 얘기하면 우주 공간이 이만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때 은하가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우주 공간이 이렇게 커졌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은하는 세 개밖에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럼 개수는 그대로인데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우주의 온도는 낮아질 거야. 그럼 얘가 맞다는 증거는 이거랑 이거를 증명하면 되거든. 즉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다는 근거로 과거에 만들었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3대1의 비율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 하나. 두 번째, 온도가 하강했으니까 우주의 온도를 측정하면 되겠다. 근데 아까 별 온도 측정할 때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파장 확인했지. 파장 보면 온도 얼마인지 알겠다 이거잖아. 우주에서 들어오는 빛의 파장을 확인하겠다고.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 그래. 그래서 계산에 의하면 2.7 켈빈 정도 되는 물체가 내보내는 빛이 우주에서 들어올 거라는 거야. 온도 낮아진 걸 계산해 봤더니. 그래서 이거를 2.7K 복사파라고 불러. 2.7K 복사파.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온도를 측정하는데 어디서 들어오는 걸 측정하냐면 여기서 들어온 빛을 측정했다고. 근데 파장이 얼마였냐면 7.3cm였대. 7.3cm. 요 정도 되는 전파가 우주에서 들어온 걸 확인했어. 그럼 이 정도의 전파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현재 우주 온도가 2.7 켈빈이 맞는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낸다. 그러니까 우주는 빅뱅 우주론에 따라 변했구나. 이렇게 추정한다 이거라고. 자, 근데 정상 우주론은 왜 저런 얘기를 했냐면 자, 얘 질량이 증가해. 그러면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단 말이야. 우주의 온도 역시 일정하게 유지할까요? 왜? 우주가 팽창하는 만큼 새로 생겨나니까. 그래서 얘는 모양 자체가 이렇게 우주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은하가 3개 있었다. 그럼 우주가 이렇게 커질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정상 우주론은 적색 편이 관측이 돼야 안 돼? 돼야 돼. 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둘 다 허블의 법칙은 성립을 해야 돼. 허블의 법칙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적색 편이는 관측이 돼. 즉 원래 있던 애들끼리는 멀어지는 게 맞아. 원래 있던 애들끼리는 멀어지는데 공간이 넓어진 만큼 그 사이에 새로운 게 만들어서 요 공간을 채워. 그래서 은하 간 거리는 유지가 돼. 은하 간 거리는 유지되지만 원래 있던 은하끼리는 멀어진 건 맞아. 그러니까 적색 편이는 관측은 가능했다고. 적색 편이와 관측은 가능했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우주의 온도가 일정해야 되는 건 우주 공간을 보니까 우주 공간에 무거운 원소들이 있어. 근데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질 못해.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무거운 원소의 생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주장했다 이거라고. 이때 당시에는 몰랐어. 별의 진화 과정에서 무거운 원소를 만든다는 걸.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근데 나중에 무거운 원소는 다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아니 별이 진화하게 되면 수소가 헬륨 되고 헬륨이 탄소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럼 수소나 헬륨의 함량이 변하잖아. 근데 우주 공간의 수소와 헬륨의 함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 전 뭐냐면 별이 만들어내는 원소의 양은 0이야.
우주에 있는 전체적인 원소의 양으로 비교했을 때 그건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냥 0이라고 봐야 돼. 0. 그러니까 지구에서 내가 죽었어. 그럼 지구 질량이 줄어? 안 줄어. 그냥 의미 없는 양이라고. 똑같이 우주 별 내부에서 만들어낸 원소의 양은 우주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원소의 양에 비하면 그냥 0이야.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수소나 헬륨의 비율이 그냥 지속적으로 3대 1을 이룬다. 근데 요걸 주장하는 게 르메르트, 가모프 이런 애들이고 이거 주장하는 애들이 본디, 골드, 호일 이런 애들이야. 근데 이때 당시에 유명한 과학자는 호일이야. 얘 말을 믿었다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맞았다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맞았다. 그래서 자, 빅뱅이야 이제. 빅뱅. 얘는 허블의 법칙이 성립하니까 등속 팽창을 하겠지. 빅뱅은 우주가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하는 거래. 즉 우주가 여기 한 점에 있다가 빵 하고 이렇게 커졌대. 빵 이렇게 커졌대.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두 개의 시간을 외워야 돼. 두 개의 시간. 빅뱅 일어나고 자 우주가 폭발하고 3분이 됐을 때 3분이 딱 지나. 그럼 이때 우주 공간에 헬륨 원자핵이 생겨난대. 그래서 이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이때 딱 3대 1을 이뤘어. 이게 현재까지 이어졌다 이거야. 이게 현재까지 쭉 이어진 상황이 된다 이거라고. 두 번째, 우주가 폭발하고 38만 년이 지났어. 그러면 이때 우주 온도가 3000도로 떨어져. 우주의 온도가 3000도로 떨어져. 그럼 전자들이 온도가 높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커서 마구잡이로 돌아다녔었는데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전자들이 수소 원자핵이나 헬륨 원자핵한테 잡혀. 그래서 우주 공간에 이때 원자가 형성이 돼. 원자가 형성이 되니까 우주 공간에 널브러져 있던 광자, 즉 비달갱이들이 이때 앞으로 쭉 나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때 우주에 처음으로 빛이 생긴다. 이 빛을 태초의 빛 내지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가 출발할 당시의 온도는 3000도였다. 근데 현재 저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얼마라고? 2.7 켈빈이라고. 근데 이 빅뱅 우주론이 이렇게 발표되고 나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개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첫 번째, 자기 홀극 문제가 발생을 해. 뭐냐면 자석은 항상 N극이 있고 S극이 있어. 항상 N극과 S극이 같이 있거든. 근데 빅뱅이 일어났을 때 생겨나는 입자 중에 N극만 가지고 있거나 S극만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많이 생겼대. 빅뱅 당시에. 그럼 이게 발견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발견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 얘기야. 두 번째, 우주의 평탄성 문제인데 우주가 평탄하다는 얘기는 거의 팽창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팽창을 하긴 하는데 거의 팽창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 현재 우주를 관측하면 현재 우주는 거의 팽창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빅뱅에서 뭐라 그랬어? 빛의 속도로 팽창한다 그랬어. 그럼 이제 이게 안 맞지. 자, 세 번째는 지평선 문제야. 지평선 문제는 우주는 10만 분의 1 정도로 불균일한 공간이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우주의 온도는 일정하다고 어디서든지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거든. 그 말은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우주 내부는 열평형 상태에 이르렀다는 얘기지. 열평형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물질들이 서로 상호작용했다는 얘기야. 근데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봐. 여기가 만약에 우주 폭발한 지 1억 년이 된 시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1억 년. 그럼 내가 여기 살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빛이 나한테 오는데 얼마 걸려 시간이? 1억 년 걸리겠지. 물론 1억 년보다 조금 더 걸리겠지. 오는 동안 우주 팽창할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빛도 나한테 오는데 얼마 걸려? 1억 년 걸리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 2억 년 걸리지. 그럼 여기 있는 빛은 여기까지 절대로 갈 수가 없어. 그러면 물질이 상호작용해서 우주 온도가 균일해진 게 설명이 불가능해. 이걸 지평선 문제다 이렇게 본다고. 지평선 문제.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는 게 급팽창 우주론이야. 자, 여기서 봐. 빅뱅은 1단으로 치면 판구조론이야. 급팽창 우주론은 풀른 구조론이야. 그럼 판구조론이 틀렸어? 부족한 거지. 빅뱅은 틀린 게 아니야. 부족한 거야. 급팽창 우주론을 보완하는 거라고. 자, 우주가 한 점에 있다가 빵 하고 터졌단 말이야. 빅뱅은 이렇게 터졌다고 얘기한다고. 근데 급팽창은
이렇게 터진 게 아니라 초반에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보다 느렸대. 이렇게 빛보다 느렸다고. 그러면 지평선보다 우주 크기가 작잖아. 그럼 이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이거지. 이때 상호작용에서 왔다 갔다 했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빛보다 빠르게 팽창했대. 빛보다 빠르게 팽창했대. 급팽창을 했대. 빛보다 빠르게. 그러면 지평선 너머의 우주가 생겨버렸단 말이야. 그럼 지평선 너머의 우주는 볼 수 있니 없니? 못 보잖아. 근데 여기에 자기 홀극이 여기 다 몰려있대. 그래서 당연히 관측을 못하는 거래. 그럼 이제 설명이 됐지. 세 번째, 평탄성은 그냥 어떻게 설명하냐면 실제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는 거나 상관없이 우주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의 우주는 평탄한 형태의 우주밖에 안 보인대. 그냥 그렇게 설명해. 너무 크니까. 그냥 그렇게 설명하고 끝낸다. 그래서 급팽창으로 이걸 설명을 했다. 그런데 급팽창에서 수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우주 공간에 이제 중력들이 작용하기 시작할 거 아니야. 중력은 뭐야? 잡아당기는 힘이지. 잡아당기다 보니까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이렇게 느려졌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이렇게 느려졌다고. 즉 감속 팽창을 했다는 거지. 우주가 감속 팽창을 했다 이거야. 팽창 속도가 변했다는 거지. 빛보다 빠르게 팽창하다가 팽창 속도가 느려졌대. 그러면 우주가 이렇게 느리게 팽창할 때 앞으로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프리드만이야. 프리드만이란 사람이 이 우주의 미래를 예견을 한다고. 다만 이 사람은 오로지 물질만 고려해서 우주의 미래를 고려했어. 물질만 고려했을 때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고려하는데, 이 사람이 뭘 구하냐면 우주의 팽창이 멈추는 시점에 밀도값을 구한다. 우주의 팽창이 멈추는 시점에 밀도값을 구해. 그걸 임계밀도라고 해. 임계밀도. 그러면 팽창을 멈추는 밀도가 있어. 즉 임계밀도가 있는데 현재 우주 밀도와 그 임계밀도를 비교해서 그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주의 미래가 결정이 될 거래. 그래서 프리드만은 임계밀도분의 우주의 밀도, 이 값을 이용해서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표시했다고. 이걸 이제 오메가라고 표시했다고. 오메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앞으로 우주의 미래는 오메가가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대. 이 말은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았대. 팽창을 멈추는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작으니까 우주는 팽창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지. 이런 우주를 열린 우주라고 불렀고, 이때는 우주가 영원히 팽창한다 그랬어. 우주의 팽창이 멈추지 않는데 영원히 팽창한대. 그리고 우주는 곡률이 음의 곡률을 갖고 마치 우주의 모양은 말 안장 모양으로 생겼다 이거야. 자, 여기서부터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러려니 해야 된다.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이해가 되지. 우주 모양이 말 안장 모양이라는 게 이해가 되니? 전혀 이해가 안 되지. 그냥 그렇구나 이래야 돼.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교육 과정에서 빠져야 돼. 이건 빠져야 되는데 이건 뭐 증명도 안 되고 그냥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그럴듯한 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시험이 나오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그렇구나 이래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시켜 준다고 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사기꾼이다. 왜냐하면 본인도 이해를 못하는데 누굴 이해시키니? 이해가 안 돼. 다만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건 네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설명해 주는 거지. 진정으로 열린 우주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그냥 저런 우주가 있대잖아, 사람들이. 이게 너무 궁금하면 나중에 천체 물리학과 가면 돼. 그러면 답도 없는 얘기를 계속 하기 시작할 거야, 서로 간에. 결론도 안 나는 얘기들을. 그냥 그러지 하는 거지. 자, 오메가가 1인 경우가 있어. 오메가 1인 경우는 우주의 밀도랑 임계 밀도가 있는 거지. 근데 혹시 내가 무섭니? 내 인상이 더럽니? 이게 수업하다가 이제 이게 쓱 웃다가 나랑 눈이 마주치면 갑자기 이 정색하는 애들이 있어. 내가 뭐라고 할까봐 그런 거야. 나 엄청 착해. 나, 나 엄청 착해. 인상이 선하지 않을 뿐이지 엄청 착하다. 진짜. 원래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더 착해.
안 착하면 저 새끼 생긴 대로 성질 더럽다 그래가지고 엄청 착해. 엄청. 오메 오메가가 아니 갑자기 정색하는 애들이 있어서 당황해가지고 오메가가 오메가가 1이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내가 혹시 가다가 나 너 부를까봐 그래? 야 이럴까봐 그래? 아니 내가 불러서 뭐 하겠어? 너를 불러서. 근데 이게 선한 인상이 아닌 건 알아. 난 맨날 세수하니까. 어, 알긴 아는데 착해. 이게 어렸을 때 이게 좀 그 초등학생들이 특히 무서워해 나. 초등학생. 내 초등학생 킬러거든. 나 초딩생들 시끄러운 거 못 참거든. 그 하이톤이 나랑 안 맞아서. 그 목소리 그 진동수가 안 맞아 나랑. 그래서 초등학생들 보면 한 번씩 그냥 불러. 지금 야 그냥 난 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한번 불러. 야 이러고 그럼 애들이 왜 그러세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뭘 왜 그러세요? 야. 지금 옛날에 치과에서 한번 초등학생 울려가지고 왜냐면 내가 치과 공포증이 있어서 치과 냄새나 소리만 들으면 막 미칠 것 같아. 근데 치과에 가서 이제 치료받으러 앉아 있는데 어떤 애 새끼 막 뛰어다니는 거야. 나 지금 너무 긴장돼서 죽겠는데. 그래고 불러 야. 근데 욕은 안 했어. 그냥 불러서 딱 입안에서 야 니네 집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엄마가 치료받고 나니까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치료 못 받고 나갔어. 아줌마한테 욕 먹을까 봐. 근데 뭐 인상이 선하진 않은 건 아닌데. 자, 아무튼 오메가 1이야. 이 평탄한 우주야. 평탄한 우주라고. 평탄한 우주. 근데 이 평탄한 우주는 얘도 똑같이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얘는 우주가 팽창이 0으로 수렴한데 근데 팽창이 멈추지는 않을 거래. 수학이랑 똑같잖아. 리미트 n이 0으로 갈 때. 0은 안 되잖아. 0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얘도 그렇다고. 멈출 건데 멈추진 않아. 그리고 얘는 우주 공률이 0이래. 그래서 우주 모양이 평면이래. 평면. 자, 세 번째. 오메가가 1보다 클 때야. 그럼 이거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를 넘어섰네. 팽창을 멈추는 밀도 넘어섰으니까 더 이상 팽창하지 않아. 이런 우주를 이제 닫힌 우주라고 한다. 이런 우주를 닫힌 우주라고 불렀고 닫힌 우주는 우주가 수축할 거래. 그래서 다시 한 점으로 모인대. 그렇게 모인 한 점을 빅립이라고 한다. 빅립. 그리고 이때 우주의 공률은 양의 공률을 갖는 거고 우주의 모양은 공 모양이다 이거야. 이렇게 주장한 게 프리드만이 주장한 감속 팽창하는 우주에서 이 세 가지의 우주 모형을 얘기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보면 자 여기가 현재야. 여기가 현재야. 만약에 우주가 등속 팽창했다면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이 세로축의 크기라고 크기. 가로축이 시간이고 등속 팽창했다면 우주가 이렇게 바뀌었을 건데 얘보다 느리게 팽창하니까 자 이렇게 열린 우주 여기서 이렇게 평탄한 우주 자 여기서 이렇게 닫힌 우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단 말이야. 그런데 관측 기술이 발달해서 지속적으로 관측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갑자기 팽창 속도가 빨라지더래. 그 말은 안쪽으로 작용하는 중력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왜? 물질의 양은 안 변해. 왜? 질량이 일정하다 그랬거든. 얘가 틀린 게 아니라고. 일부 맞는 것들이 있다고. 질량이 일정하다 했어. 그러면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잖아. 얘는 안 변하거든. 근데 얘가 바깥쪽으로 빨라진대. 그 말은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어떤 힘이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중력에 반대해서 이걸 반중력이라고 했고 인력에 반대니까 이거는 청력이라고 불렀거든. 근데 이 힘을 일으키는 애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걸 암흑 에너지라고 불렀다고. 이걸 암흑 에너지라고 불렀다. 그럼 암흑 에너지의 존재는 뭘 가지고 알아냈냐? 사람들이 1A형 초신성을 관측했는데 1A형 초신성은 어떤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 질량이래. 절대 등급이 일정하대. 얘는 실제 밝기가 안 바뀐대. 정해져 있대. 이게 전제 조건이야. 야, 우주 공부할 때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 검색이야. 왜냐면 인터넷 검색하면 막 서로 다른 논문들이 나오거든.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진 논문들이 나온 게 많아. 그래서 검색하면
이제 괴리감이 와. 왜냐면 이 어떤 논문 중에 뭐가 있냐면 1A형 초인성의 절대 등급이 일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논문이 있어. 그럼 네가 그걸 읽어버리면 이 내용 깨지는 거야 이제. 그럼 말이 안 맞아 이제 그때부터. 그럼 거기서부터 혼란이 온다고. 그러니까 교과서 위주로 하는 거야 여기는. 딱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대로만. 근데 교과서에서 얘는 절대 등급이 일정한 애야. 그럼 얘는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이 진화할 때 만들어지는 애니 태양보다 질량 큰 애니? 얘는 태양 정도 질량이야. 특이하게 뭐냐면 백색 외성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커서 주변에 별들이 많으면 백색 외성이 주변 별을 빨아당겨. 그래서 빵 터지거든. 그때 만들어진 게 1A형 초신성이야. 그러면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은 초신성 단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고 해야 돼. 이건 특이한 경우야.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때는 없다고 해야 된다. 어쨌든 얘를 관측하는 거야. 그래서 얘의 겉보기 등급을 본 거지. 만약에 등속 팽창한다면 얘가 나한테서 계속 멀어질 거니까 얘의 기대되는 겉보기 등급 값이 있었겠지. 등속 팽창한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는 무슨 팽창한다고 생각했다고? 감속한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면 얘 기대되는 밝기보다 밝게 보여야 돼 어둡게 보여야 돼? 이 위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거야? 얘보다 더 밝게 보이겠지. 왜? 등속일 때보단 덜 멀어질 거니까. 감속 팽창이었으면. 그래서 그래프가 과장되게 그린 거야.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실제 관측 결과는 이렇게 나와버렸다고. 실제는. 그럼 실제로는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더 어둡게 나왔다고. 그럼 생각한 것보다 어둡게 나왔다는 얘기는 등속으로 팽창할 때보다 얘가 더 많이 멀어졌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무슨 팽창했다? 가속 팽창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라고. 가속 팽창했다. 그럼 봐. 야, 이 그래프 보면 여기는 지금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긴 차이가 안 나지. 왜 그래? 여기는 지금 차이가 나잖아. 근데 여긴 지금 차이가 안 나거든? 이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어. 멀리 있는 데가 뭐라고? 과거라고. 여기가 최근이라고. 최근에는 팽창의 차이가 별로 안 나지. 멀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과거 지점은 축적돼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이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야. 이쪽이. 자, 그러면 가속 팽창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게 가속 팽창 그래프다. 그러면 현재 우주는 뭐냐? 가속 팽창인데 평탄한 우주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문제집이나 책들이 딱 끝내. 그러면 이거 보면 아씨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왜? 아니 그래프가 가속인데 평탄이라니. 그래프 이걸 보면 1도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건데 이거라고?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된다고. 이건 지금 뭐냐면 그래프 두 개 합쳐놓은 거야. 이거 그래프 두 개 섞어 그린 거야. 뭐냐면 그래프는 원래 두 개로 그려야 돼. 가속, 등속, 감속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열림, 평탄, 닫힌 이렇게 하나 그리고 구분 기준이 서로 달랐던 거야. 다시 볼게. 우주를 구분할 때 얘는 지금 밀도 가지고 구분한 거잖아. 근데 팽창 속도 가지고 구분을 하면 우주를 팽창 속도 가지고 구분하면 세 개인 거야. 가속이 있고 등속이 있고 감속이 있다고. 그럼 가속 팽창하는 경우는 언제냐? 암흑 에너지가 물질보다 미치는 영향이 클 때 이때는 가속 팽창을 한다고. 그런데 등속 팽창은 암흑 에너지가 물질하고 미치는 영향이 같을 때 이때는 등속 팽창을 하게 된다고. 됐니? 감속은 암흑 에너지가 물질보다 미치는 영향이 작았을 때 이때는 감속 팽창을 하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보면 얘는 한국, 일본, 중국이야. 얘는 남자, 여자, 중성 뭐 이런 거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이면서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중성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구분 기준이 다르니까. 즉 가속 팽창하면서 평탄하다는 얘기는 아니 한국 사람이면서 여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구분 기준이 다른 거야. 그래서 수치를 가지고 기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수치를 가지고 밀도 가지고 했는지 혹은 에너지와 물질에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물어봤는지. 그랬을 때 에너지는 물질보다 미치는 영향이 2배 커. 즉 얘네들의 비율이 1대 2가 됐을 때 같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좋다. 이 그래프로. 자 보면 자 이렇게
자, 세로축이 임계 밀도에 대한 에너지의 밀도라고 할게. 임계 밀도에 대한 에너지의 밀도 값이고, 자, 가로축은 임계 밀도에 대한 물질의 밀도야. 자, 프리드만은 물질만 고려했다 그랬잖아. 그럼 프리드만이 고려한 우주는 다 바닥에 찍힐 거야, 점이. 왜? 에너지는 없으니까 우주 공간에. 하지만 현재는 에너지도 같이 고려한다. 그래서 에너지와 물질들을 모두 고려해서 우주의 모형을 얘기하는 걸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불러. 현재 얘기하는 건. 자, 그럼 어쨌든 0, 0.2, 0.4, 0.6, 0.8, 1.0, 1.2 이렇게 있다고 칠게. 자, 다시 여기는 0.2, 0.4, 0.6, 0.8, 1.0 이렇게 된다고 칠게. 자, 요 라인이야. 이 라인이면 무슨 우주야? 가로축과 세로축의 합이 얼마니? 노란색 라인은 죄다 1이지. 무슨 우주? 평탄 우주. 얘는 다 평탄 우주 얘기하는 거야. 노란색 라인에 있으면 평탄 우주야. 그럼 얘보다 좌측 하단의 점이 찍히면 죄다 뭐야? 오메가가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열린 거. 좌측 하단에 찍히면 열린 거야. 그럼 우측 상단에 찍히면 닫힌 거지. 이거는 닫힌 거야. 그래서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열린 거, 닫힌 거. 요 라인은 평탄한 거. 됐니? 두 번째. 에너지가 0.2일 때 물질이 0.4야. 그럼 미치는 영향이 같다고. 자, 0.4일 때 0.8, 0.6일 때 1.2. 즉, 요 빨간색 선. 요 라인에 있으면 에너지와 물질이 미치는 영향이 같을 때야.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등속 팽창하는 우주야. 이건 등속 팽창하는 우주라고. 그럼 여기서 좌측 상단이면 뭐야? 에너지가 더 크잖아. 이건 가속이야. 우측 하단이면 이건 감속이야. 근데 현재 우주는 어디 있냐면 현재 우주는 여기에 점이 찍혀 있어. 저기에. 그럼 현재 우주는 뭐야? 가속 팽창하면서 평탄한 우주야. 만약에 점이 여기 찍혀 있으면 감속이면서 열린 우주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낫다고. 수치 가지고 이렇게 우주의 미래를 구분할 수 있겠다 이거야. 그럼 봐라. 현재까지는 여기잖아. 현재 크기는 정해졌잖아. 근데 이 그래프에서 요 시점이 다 뭐냐면 이게 빅뱅 시점이거든. 그럼 현재까지는 팽창속도 제일 빨랐던 우주가 누구야? 닫힌 거야. 현재까지는 닫힌 우주가 우주의 나이가 제일 어려. 현재까지. 앞으로는 가속이 빠를 거야. 현재까지는 하지만 닫힌 우주가 빨랐다 이거야. 그럼 그래프를 왜 이딴 식으로 그리냐? 이 그래프 이거밖에 없어. 다른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없다고 책들에서. 그러니까 자꾸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구분이 돼야 돼. 가속, 등속, 감속 그래프 하나, 그리고 열린, 평탄, 닫힌 하나. 두 종류로 따로 그려놔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보기가 더 편한 거라고. 우주를 구분할 때. 요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그럼 우주 공간에 암흑 에너지가 있어. 그리고 물질이 있다 그랬어. 근데 물질도 보통 물질이고 암흑 물질이 있다고. 즉 우주 구성 요소를 보면 현재 암흑 에너지가 있고 얘가 제일 많아. 현재 그 다음이 암흑 물질이 있고 보통 물질이 있다고. 현재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야. 현재는 이렇게 있어. 그런데 암흑 에너지는 뭘로 찾았냐면 1A형 초진성의 밝기 변화 가지고 찾았지. 보통 물질은 그냥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럼 얘는 전자기파 이용해서 찾는 거야. 근데 간혹 문제에서 뭐 이런 거 나오거든. 암흑 물질을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중성자다. 이런 말 나오거든. 무조건 틀리지. 왜?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입으로 내뱉니? 걔가 뭐라고 글을 쓰는 건 다 모르는 거야. 다 아는 거야. 우리가 글로 쓸 수 있는 건 싹 다 보통 물질이야. 글로 쓸 수 있는 건. 암흑 물질은 뭘로 돼 있다고 표현조차 못 한다고. 뭔지 그냥 모르니까. 그러면 암흑 물질은 뭘로 찾았냐? 얘는 은하의 회전 속도 가지고 찾거든. 은하의 회전 속도 분포 가지고 찾는데 이 뭐냐면 자, 회전의 종류가 두 개야. 강체 회전이 있고 케플러 회전이 있어. 강체 회전이 있고 케플러 회전이 있다. 강체 회전은 얘는 밀도가
균일한 물체들이 하는 회전이 강체 회전이야. 대표적으로 고체. 이거 마이크. 이게 강체 회전. 강체 회전. 그럼 여기가 중심이잖아. 그럼 중심이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냥 안쪽과 바깥쪽 중에 누가 빨리 도니? 바깥쪽이 빠르겠지. 왜?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은 똑같은데 얘가 크게 도니까. 즉 강체 회전은 회전 속도가 중심부 거리에 비례해. 멀수록 빨라. 강체 회전은. 근데 케플러 회전은 질량이 중심에 집중되어 있을 때 이때 하는 회전이 케플러 회전이야. 질량이 중심에 집중되어 있을 때 하는 회전이 케플러 회전이다. 일반적인 행성계들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별이랑 가까우면 빨라. 그래서 케플러 회전은 회전 속도가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정확하게는 제곱근에 반비례해.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우리 은하에 있는 물질들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우리 은하에는 물질들이 중심에 다 몰려 있었대. 그럼 우리 은하는 무슨 회전을 한다? 케플러 회전을 한다. 근데 중심에 너무 몰려 있다 보니까 중심 일부 지점까지는 마치 고체와 같은 특성을 가졌대. 그래서 중심 일부에서는 이렇게 강체 회전을 한 거야. 그러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질량이 중심에 몰려 있으니까 이렇게 케플러 회전을 한 거지. 이렇게 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야. 예측을 했다고. 근데 실제 관측했더니 이딴 식으로 나왔어. 실제로는. 실제 관측 결과는 이렇게 나와버렸다고. 그러면 예상한 것과 실제 사이에 속도의 차이가 발생을 해버렸잖아. 그럼 이 속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빛을 막 쐈단 말이야. 그래서 관측을 했는데 아무것도 발견이 안 돼. 근데 자세히 봤더니 관측되는 건 없는데 여기서 빛이 휘어. 여기서 빛이 휘어진다는 얘기는 질량을 가진 무언가가 있다는 거네. 근데 관측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물질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걸 암흑물질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라고. 암흑물질 때문이다. 됐니? 암흑물질. 그래서 암흑물질의 존재를 이렇게 확인한다. 근데 왜 인터넷 검색하면 안 된다 그랬지? 왜? 논문 중에 뭐가 있냐면 2년 전에 발표된 거야. 암흑물질 없이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이 있어. 그럼 그걸 네가 읽으면 역시 이것도 다 깨진다고. 그럼 문제가 심각해져. 그러니까 여기는 딱 교과서 위주로만 해야 돼. 교과서 위주로. 자, 마지막이야. 그러면 저희 없으니까 이따 할게. 자, 그래프를 보면 우주 공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 밀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냐면 암흑물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암흑물질 그래프가. 보통 물질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고. 왜? 물질의 양의 변화는 없는데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우주 공간에서 얘네가 차지하는 건 점점 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암흑 에너지 그래프는 이렇게 나왔대. 암흑 에너지 그래프는 이렇게 나왔대. 우주 공간이 팽창하는데도 불구하고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밀도는 안 변했대. 그럼 바꿔 얘기하면 암흑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니? 증가하고 있는 거지. 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거야. 그럼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자, A 시기하고 B 시기가 나왔어. 언제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 뭐 이렇게 이제 세 등분한 거지. 세 등분해서 뭐 이렇게 세 등분해서 A, B, C고 뭐 C, B, A고 뭐 이딴 식으로 나와. 그럼 누구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쟤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저걸 찾을 때 현재의 비율을 외우고 있으면 찾을 수는 있어. 근데 현재가 안 나오고 그냥 임의의 두 지점을 줄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찾냐면 물질의 양이 안 변하잖아.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일단 항상 암흑 물질은 보통 물질보다 무조건 많아야 돼. 암흑 물질이 보통 물질보다 적었던 적은 없어. 항상 암흑 물질은 보통 물질보다 많아야 돼. 갖춰야 되는 조건이야. 두 번째는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암흑 물질 혹은 보통 물질, 암흑 물질분의 보통 물질의 비 있지? 이건 어느 시기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나와야 돼. 얘는 변하면 안 돼.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해야 돼. 이 비율은. 요게 유지돼야 돼. 그러면 A, B, C가 누군지 찾아낼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구분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와 보통 물질의 비를 찾아낼 수 있다. 이거라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뒤에 우주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을 때 네가 지금 추석이라는 시간 동안에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시간이 날아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집에 가서. 집에 가서든 도서관에서든 독서실에서든 혹은 네가 원래 지구과학 수업을 듣는 선생님이든 뭐든 간에 문제를 푸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걸 풀지 않으면 이틀 동안 들은 게 또 날아간다. 왜냐하면 사람은 까먹게 돼 있거든. 이거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 풀고 확인하고 봐야 되고 아까 얘기처럼 기억 니은 디귿 답은 엄마한테 문자로 보내게. 엄마한테 엄마 화내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줘. 그거 갔다고 막 화내지 마시라고 문자로 정리해서 보낼게. 밖에 성적표 있으니까 자기 이름 보고 잘 챙겨가고. 그래. 여기까지 볼게.